식초 건강에 하루에 1,000원도 안 드는 건강 습관을 아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외래 진료실에서 75살 당뇨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2, 혈압은 160에 95였는데요. 아침마다 먹는 약만 6가지였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4, 혈압은 130에 80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약도 3가지로 줄었고요. 비결을 물어보니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아침 식초 한 스푼 물에 타서 마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식초의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올해 68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 자신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당뇨 전 단계의 고지혈증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매일 아침 식초를 마시는지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저는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환자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을 넘나들었고 총 콜레스테롤은 240, 중성 지방은 200을 찍었어요. 몸무게도 82kg까지 불어났죠. 환자들한테는 건강하게 살라고 하면서 정작 제 몸은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가 너 그렇게 살다가 환자 되겠다는 그 말이 그날은 정말 뼈에 와 닿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꾸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를 만든 건 식초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냥 조미료인 식초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석 달 후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공복 혈당이 95로 떨어졌고 총 콜레스테롤은 180, 중성 지방은 130으로 내려갔어요. 몸무게는 7kg이 빠졌고요. 그 후로 10년간 식초를 빠짐없이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 건강 수치는 40대 젊은 사람들보다 좋아요. 동년배들이 저보고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식초라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실 겁니다. 값비싼 건강 보조제나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부엌에 있는 식초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 경험과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고 최신 의학 연구로 뒷받침되는 과학적 정보예요. 가능하면 노트에 적어놓고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식초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보약보다 나은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그냥 신맛 나는 조미료로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천연 치료제예요. 식초의 주성분은 초산인데요. 이 초산이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제가 10년간 연구하고 임상에서 확인한 결과 식초는 최소 8가지 이상의 강력한 건강 효과가 있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고요. 50세 이상으로만 따지면 5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저도 10년 전에는 공복 혈당이 110을 넘었고 식후에는 160까지 치솟았습니다. 식사만 하면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했어요. 그런데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 5분 전에 식초 20ml를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34%나 억제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초산이 우리 입속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식초가 이걸 억제하니까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되는 거예요. 또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도 늦춰줍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당뇨병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식초가 이걸 개선해줘요. 제 경우 석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6.2에서 5.8로 떨어졌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도 거의 사라졌고요. 지금은 완전히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효과는 콜레스테롤 개선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 경화가 오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잖아요. 10년 전 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170이었어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약을 먹어야 하는 수치였죠. 일본 규슈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심장병과 고혈압이 있는 환자 20명에게 매일 식초 20ml씩 마시게 했더니 한 달 만에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9.5% 줄었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은 오히려 늘어났고 나쁜 저밀도 지단백은 줄어들었습니다. 중성지방은 11.3%나 감소했고요. 세 번째는 내장지방 감소 효과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하지방보다 더 위험한 게 내장지방이에요. 내장지방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을 일으키는 주범인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더 무서워요.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비만인 성인 175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12주간 실험했어요. 15ml 그룹은 평균 1.2kg 30ml, 그룹은 1.7kg의 체중 감량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내장지방 면적이 각각 4.9%, 7.4% 감소했어요. 네 번째는 혈압 조절 효과입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연구 결과를 보면 고혈압 환자들이 12주간 매일 15ml의 식초를 마신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20, 이완기 혈압이 10 내려갔다고 해요. 초산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죠.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활성도 감소해요. 식초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해요. 초산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특히 단백질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식초에는 팩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게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잖아요. 식초에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 히포크라테스도 상처 소독에 식초를 사용했을 정도니까요. 초산이 폐하를 낮춰서 해로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일곱 번째는 항염 효과입니다. 만성염증이 모든 노화 질환의 근본 원인이라는 거 아시죠?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심지어 암까지 모두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식초의 항염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초산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염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요. 여덟 번째는 뇌 건강 보호 효과입니다. 치매는 모든 노인이 두려워하는 질병이에요. 현재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이죠. 식초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초산이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요. 또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해를 억제합니다. 이 물질이 기억과 학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식초는 우리 몸 전체에 걸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해요.
그런데 이론만으로는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부터 실제로 제 환자들이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올해 72인 김영희 씨입니다. 작년 초에 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15년간 당뇨병을 앓고 계셨어요. 당화 혈색소가 8.6이나 됐고 인슐린 주사를 하루 3번 맞고 계셨습니다. 혈당약도 4가지나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약을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제가 김 씨에게 식초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드시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부터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 검사에서는 당화 혈색소가 7.3까지 떨어졌어요. 6개월 후에는 6.9까지 개선됐고요. 김 씨는 지금 인슐린 주사를 하루 한 번으로 줄였고 혈당약도 2가지만 드세요. 두 번째 환자는 69살 이철수 씨입니다. 이 씨는 폐경 후 체중이 계속 늘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키가 158cm인데 몸무게가 78kg까지 늘었습니다. 제가 식초 다이어트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 300ml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달에 3.5kg이 빠졌어요. 석 달 후에는 9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CT 촬영 결과 내장 지방 면적이 40% 이상 감소했어요. 세 번째 환자는 75세 박정숙 씨입니다. 박 씨는 20년간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어요. 제가 박 씨에게 식초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 식사 30분 전에 현미식초 한 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2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속 쓰린 증상도 사라졌어요. 소화제 없이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세 분의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식초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올바르게 먹는 방법이에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니 이런 유익한 정보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따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초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식초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하루 15에서 30ml, 그러니까 한 큰술에서 2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이걸 물 200에서 300ml에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마시는 시간은 식사 30분 전이 가장 좋아요.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식사 전 하루 2번 마시는 걸 추천합니다.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해요. 합성 식초는 효과가 없으므로 무첨 가물 제품으로 고르세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를 추천드립니다. 흑초도 좋고요. 발사믹 식초는 당분이 많아서 혈당 조절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원액을 그대로 마시지 마세요. 식도와 위에 손상을 줄 수 있어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을 마시지도 말고 하루 50ml를 넘으면 안 됩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의사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마시지 마세요. 첫 주에는 하루 5ml로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 10ml로 늘리고요. 셋째 주에 15ml로 증량합니다. 적응되면 20에서 30ml까지 늘려도 괜찮아요. 제가 매일 마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먼저 마십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 250ml에 타서 마십니다. 여기에 꿀 한 작은술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마셔요. 가끔은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실제 식단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물에 타서 마시는 것보다 음식에 넣어 먹는 게 훨씬 쉽고 맛있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실전 활용법을 알려드릴 테시 실제 활용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과 식초 2큰술에 올리브 오일 4큰술을 섞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을 넣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이 드레싱으로 채소 샐러드를 매일 드세요.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작 전에 샐러드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와 식초의 효과가 더해져서 혈당 조절에 탁월해요. 제 경우 매일 저녁 식사 전에 이 샐러드를 한 그릇씩 먹는데요. 자연스럽게 식초를 섭취하게 되고 채소도 충분히 먹게 돼요. 나물 무침에도 식초를 활용하세요. 시금치나물, 숙주나물, 콩나물 무칠 때 식초 1큰술을 넣으면 됩니다. 간장 1큰술, 참기름 반 큰술, 다진 마늘 반 작은술에 식초 1큰술을 섞어서 나물을 무치세요. 신맛이 나물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훨씬 상큼해집니다. 저희 집에서는 매주 3가지 이상 나물을 만드는데 전부 식초를 넣어서 무칩니다. 한 끼에 나물만 3가지 먹어도 식초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거죠. 오이 냉국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짜세요. 여기에 현미식초 2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 마늘 반 작은술, 고춧가루 약간을 넣고 차가운 물을 부으면 됩니다.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으면 정말 좋아요. 혈당도 잡고 더위도 식히고 일석이조예요. 초절임 양파도 만들어 두세요. 양파 2개를 얇게 채 썰어서 유리용기에 담으세요. 사과 식초 1컵, 물 반컵, 꿀 2큰술, 소금 1작은술을 섞어서 끓인 다음 식혀서 양파 위에 부으세요. 하루 정도 냉장고에 두면 먹을 수 있어요. 이걸 매 끼니마다 밥 위에 조금씩 얹어 드세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과 식초의 초산이 만나서 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저는 이 초절임 양파를 항상 냉장고에 준비해 놔요. 고기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샌드위치 만들 때도 넣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생선회나 초밥 먹을 때는 간장에 식초를 조금 섞어서 찍어 드세요. 간장 2큰술에 현미식초 1작은술을 섞으면 됩니다. 와사비도 살짝 넣고요.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소화도 도와줍니다. 횟집 가면 초고추장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식초가 들어간 거예요. 집에서 직접 만들 때는 고추장 2큰술에 식초 1큰술, 설탕 1작은술, 다진 마늘 반 작은술을 섞으세요. 볶음 요리할 때도 마지막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 볶을 때 효과적이에요. 돼지고기 볶음, 오징어 볶음, 닭볶음탕 같은 거 만들 때 불 끄기 직전에 식초 1큰술 넣으면 느끼함이 사라지고 맛이 산뜻해집니다. 중화요리에서 흑초를 많이 쓰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탕수육이나 깐풍기 소스 만들 때도 식초가 필수죠. 케첩 4큰술, 간장 1큰술, 설탕 2큰술, 물 반컵에 식초 2큰술을 넣고 끓이면 새콤달콤한 소스가 됩니다. 전분 물을 약간 넣어서 농도를 맞추면 완벽해요. 저는 닭가슴살 요리할 때도 이 소스를 자주 활용해요. 국물 요리에도 식초를 활용할 수 있어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식초 반 큰술 정도 넣으면 국물 맛이 깔끔해집니다. 특히 북어국 끓일 때 식초 1큰술 넣으면 비린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시원한 맛이 살아나요. 뼈다귀 해장국 끓일 때도 식초를 넣으면 뼈에서 칼슘이 더 잘 우러나와요. 장아찌 담글 때도 식초를 활용하세요. 마늘장아찌, 양파장아찌, 무장아찌 같은 거 담글 때 간장 1컵, 물 1컵, 식초 반컵, 설탕 반컵을 끓여서 식힌 다음 재료에 부으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담근 장아찌를 매일 반찬으로 드시면 자연스럽게 식초를 섭취하게 돼요. 피클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오이, 무, 양파,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유리병에 담으세요. 백식초 1컵 반, 물 1컵, 설탕 반컵,
소금 한 큰술을 냄비에 넣고 끓였다가 식히세요. 이걸 채소 위에 부으면 됩니다. 냉장고에 하루 정도 두면 아삭아삭하고 새콤한 피클이 완성돼요. 햄버거 먹을 때도 좋고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좋아요. 고기 재울 때도 식초를 활용하세요. 삼겹살이나 목살 구워 먹기 전에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구우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누린내가 없어집니다. 식초 2큰술에 물 1컵을 섞어서 고기를 담그세요.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식초물에 담갔다 요리하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우유나 두유에 식초를 조금 넣으면 커드가 만들어져요. 우유 1컵에 식초 1큰술을 넣고 10분 정도 두면 분리가 돼요. 이걸 체에 걸으면 리코타 치즈 비슷한 게 만들어집니다. 샐러드에 올려 먹거나 토스트에 발라 먹으면 좋아요. 밥 지을 때도 식초를 활용할 수 있어요. 쌀 씻을 때 식초 1작은술을 넣으면 쌀이 더 윤기나게 돼요. 밥 지을 때 물에 식초 반 작은술 정도 넣으면 밥이 더 부드럽고 맛있어집니다. 특히 묵은 쌀로 밥 지을 때 효과적이에요. 달걀 삶을 때 물에 식초 1큰술 넣으면 껍질이 잘 까져요. 달걀이 터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달걀 프라이 할 때도 식초 몇 방울 뿌리면 흰자가 예쁘게 익어요. 이렇게 실제 식단에서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물에 타서 마시는 게 힘들다면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매일 식초를 섭취할 수 있고 음식 맛도 훨씬 좋아져요. 제 환자 중에 처음엔 식초 물 마시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활용법을 알려드렸더니 훨씬 쉽게 실천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겁니다. 물에 타서 마시든 음식에 넣어 먹든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매일 하세요. 하루에 총 15에서 30ml 정도만 섭취하면 충분해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2끼, 나물 무침 1끼 드시면 이미 20ml 이상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둘째, 너무 많은 양을 마시는 겁니다. 하루 50ml를 넘으면 안 돼요. 셋째, 완전 공복에 마시는 거예요. 위산 과다로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탄산음료와 섞어 마시는 겁니다. 효과가 떨어져요. 다섯째, 과일 식초 음료를 마시는 거예요. 시판되는 과일 식초 음료는 대부분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여섯째, 불규칙하게 마시는 겁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만 마시면 효과가 없어요. 매일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일곱째, 약과 함께 마시는 거예요. 특히 이뇨제나 인슐린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해야 해요. 약을 먹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지난 10년간 식초를 마시면서 제 건강은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혈압약도 끊었고 당뇨 수치도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몸무게도 7kg 감량했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삶의 질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제가 젊어 보인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 석 달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죠. 6개월이 지나면 건강검진 수치에서도 개선이 보입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식초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비싸고 복잡한 건강식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하루에 수만 원씩 드리는 영양제나 보약보다 식초 한 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초 한 병에 5,000원 정도면 한 달은 쓸 수 있어요. 하루에 200원도 안 드는 셈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식초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부엌에 가서 식초 한 병을 꺼내세요. 물 한 컵에 한 큰술 타서 마셔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식초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인가요? 체중 감량이 목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중 감량 목표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미 6개월째 마시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건강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가 올리는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식초 건강법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